어머님,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오셨어요? 며느리 수진의 날선 목소리가 식당 공기를 갈랐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동시에 시어머니 박순자에게 향했어요.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린 보자기와 꽃바구니가 괜히 무겁게 느껴졌죠. 그래도 우리 아들 개업식인데 와봐야지. 냄새나게 이런 걸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수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담근 장아찌와 간장게장이 담긴 통을 건네자 수지는 일부러 손에서 놔버렸습니다. 그 순간 반찬통은 바닥에 떨어지며 간장게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순간 식당 안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고 간장게장의 짙은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냐. 내가 치울게. 순자가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도 있는데 이런 걸 왜 가져오세요? 괜히 일을 만드시네. 순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때 아들 민석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들은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순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쏟아진 간장게장을 주워 담았어요. 순간 순자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지나쳐갔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손을 놓아버리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은 냉랭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 초대도 안 했는데 와서 난리야. 그때 며느리의 작은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순자의 손이 부르르 떨려왔어요. 이런 모욕과 수치는 처음이었죠. 순자는 간장게장이 잔뜩 묻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한겨울 같았죠.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잠시 후 아들 민석이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순자를 불렀지만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택시는 그렇게 출발했고 택시 기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택시 안에는 간장게장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순자는 민망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게장을 쏟아서 냄새가 좀 나네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해서 순자의 핸드폰이 울려댔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죠. 순자는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봤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아까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한 달 전 아들 민석과 며느리 수진이 순자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민석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죠. 할 말이 있지만 입을 떼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래?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순자는 민석의 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엄마, 이번에 레스토랑을 해볼까 하는데. 그래, 생각 잘했네. 여태 남 밑에서 일했는데 이제 너도 직접 해봐야지. 그래서 말인데. 민석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충 견적을 내봤더니 7천 정도가 부족해. 7천만 원?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다 얼마가 드는 거야? 가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랑 이것저것 하면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6천밖에 없어. 엄마가 조금 보태주면 안 돼? 그때 옆에 있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할 수 있어요. 민석 씨가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손님 응대나 운영은 제가 잘할 수 있고요. 민석은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전공했고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12년 동안 요리 일을 해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갔다가 사장에게 혼나는 민석을 봤었어요. 고개 숙여 사과하는 민석의 모습에 순자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석이 자신의 가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엄마, 우리가 잘해서 꼭 갚을게. 순자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엄마, 정말이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석과 수지는 순자의 말에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가게 자리는 알아본 거야? 응. 딱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어. 빨리 연락해봐야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의 마음도 뿌듯했죠. 아들이 돌아간 뒤 순자는 서랍장에 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얼마 전까지 반찬 가게를 하며 모아온 돈과 남편이 남긴 유산을 합쳐 3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이면 혼자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아들 민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은행에 가서 민석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넨 이체 확인증을 받아든 순간 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사장님 되는구나. 그리고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방금 7천만 원 송금했다. 할 수 없이 순자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민석의 답장이 왔죠. 엄마, 고마워.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 순자는 문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사장님이 된다는 사실에 덩달아 순자의 마음도 들떴어요. 민석은 무사히 가게 계약을 마쳤고 수진과 함께 인테리어 시공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일단 인테리어는 무조건 고급스럽고 예쁘게 해야 돼. 수진은 신이 난 듯 말했어요.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민석이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얼마 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석이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자였죠. 엄마. 그래, 민석아. 개업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공사 소음이 시끄러웠고 순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안 들려. 나중에 전화할게. 응? 뚜뚜. 민석아. 순자는 끊어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가게 계약을 마친 뒤부터 민석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개업 준비로 바쁜 거겠지. 순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석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죠. 순자는 하루에 두세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놓친 전화가 있나, 문자가 왔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순자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끊기 바빴죠. 그 후로도 민석에게, 수진에게 전화를 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순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야.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돈을 건넨 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건 분명했거든요. 그러다 며칠 만에 아들 민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마,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 걱정하는 건 생각 안 해? 순자는 쌓였던 서운함을 쏟아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진짜 바빴어. 우리 오픈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 그래. 개업날은 언젠데? 다음 주 금요일. 정신없이 바빴을 민석을 생각하니 순자의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해. 그럼 몇 시에 가면 돼? 개업식?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 민석의 전화를 뺏어 들었어요. 어머니, 개업식 날 오지 마세요. 아니, 왜? 순자는 수진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일반 식당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이잖아요. 손님들도 대부분 젊은 층일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고급 레스토랑이니 늙은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는 얘기였죠.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민석이 소리치듯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식당을 오픈하는데 안 가볼 수는 없었어요. 7천만 원을 건넨 것도 서러운데 개업식에 오지 말라니.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개업식 당일,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순자의 마음만은 설렜어요. 우리 민석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해다 줘야지. 꽃게를 손질하고 정성껏 간장게장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깨에 다리를 펼쳐가며 깨끗하게 씻고 특제 간장 양념을 만들었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장아찌도 잔뜩 만들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다. 순자는 웃으며 반찬통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봉투에 넣은 50만 원과 직접 쓴 편지도 챙겼어요. 편지에는 우리 아들 사장님 되는 거 축하해.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반찬들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보니 뒤편에 꽃집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돌려 꽃집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저기 우리 아들 개업식인데 어떤 꽃을 사야 될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개업식이면 해바라기나 장미꽃이 제일 무난하죠. 그럼 장미로 한 다발만 주세요. 순자는 꽃다발을 들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처음 가보는 아들 가게라 마음이 두근거렸죠. 버스 안에서도 순자는 보자기를 몇 번이나 만져보며 반찬이 잘 담겨 있는지 확인했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라루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빛나는 한 끼라는 뜻이죠. 순자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저런 멋진 가게를 차렸다니. 1층 가게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화환도 있어 제법 개업식 느낌이 났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수진과 눈이 마주쳤고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가게를 아주 예쁘게 잘 해놨네. 어머니. 순자를 보고 놀란 수진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머님,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개업식인데 와봐야지.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간장게장이랑 불고기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냄새나게 이런 걸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은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이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바쁘니까 잘 챙겨 먹지도 못할 것 같아서 해왔지. 순자가 정성껏 담근 장아찌와 간장게장이 담긴 통을 건네자 수진은 일부러 손에서 놔버렸습니다. 그 순간 반찬통은 바닥에 떨어지며 간장게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새벽부터 만든 정성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순간 식당 안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고 간장게장의 짙은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냐. 내가 치울게. 순자가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도 있는데 이런 걸 왜 가져오세요? 괜히 일을 만드시네. 순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때 아들 민석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들은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석은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쏟아진 간장게장을 주워 담았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게장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순간 순자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지나쳐갔어요. 수진이 일부러 손을 놓아버리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은 냉랭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 초대도 안 했는데 와서 난리야. 그때 며느리의 작은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순자의 손이 부르르 떨려왔어요. 이런 모욕과 수치는 처음이었죠. 간장게장에 물들어가는 꽃다발과 돈봉투가 순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50만 원이 든 봉투도 정성껏 쓴 편지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순자는 간장게장이 잔뜩 묻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한겨울 같았죠.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들 민석이 달려나오며 순자를 불렀어요. 하지만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탔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순자는 당황함과 미안함에 안절부절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간장게장이 쏟아져서 냄새가 좀 나죠? 택시 기사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찬바람이 순자의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차갑게 느껴졌죠. 손에 남은 간장 냄새가 순자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전원을 끄고 가방 속에 넣어버렸어요. 괘씸한 것들.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요리한 음식들이 바닥에 흘러내리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죠. 하나하나 손질한 꽃게가 정성스레 버무린 불고기가 모두 허실이 되어버렸어요. 냄새나는 노인네 초대도 안 했는데 와서 난리야. 며느리의 말이 칼날이 되어 순자의 가슴에 꽂혔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외면하는 아들 민석의 시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던 민석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집에 도착한 순자는 손을 씻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키고 소파에 앉았죠. 아들을 위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내어줬지만 순자는 후회됐습니다. 돈은 아깝지 않았지만 그 돈을 건넨 후로 아들과 며느리가 변한 것 같았거든요. 민석은 평소 다정하고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주 집에 들렀었죠. 수진 또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명절마다 찾아와 웃으며 인사했었거든요. 하지만 가게 개업 준비를 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단지 바빠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서운함과 분노, 수치심으로 휘몰아쳤어요. 마치 폭풍전야처럼요. 그날 밤 순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당한 일들이 고스란히 꿈에 나왔죠. 수진의 차가운 눈빛, 바닥에 쏟아진 간장게장,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꿈속에서도 순자를 괴롭혔어요. 새벽 3시에 잠에서 깬 순자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순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아들 민석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외면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내가 개업식에 간 게 그렇게 잘못한 걸까? 순자는 혼자 되뇌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한편 수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손님들이 몰려오는 것에 즐거웠죠.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있고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에 수지는 흐뭇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민석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뭘?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오셔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돈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엄마 지금 내 전화도 계속 안 받으셔. 민석이 걱정스레 물었죠. 별게 다 걱정이야. 어머니가 그냥 주신 거야. 그리고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닌잖아. 문제될 거 없어. 수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민석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찝찝했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일주일 후, 민석은 더 이상 순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순자는 마음속에서 분노를 점점 키워갔죠.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나쁜 것들. 사실 민석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했지만 순자는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젠 달랐어요. 순자는 그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레스토랑이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석과 수지는 연락도 없었고 고민 끝에 아들의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간단하게 나갈 채비를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의 가게 앞에 도착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창문 안을 들여다봤죠. 대충 보기에도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웨이팅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장사 잘 되네. 조만간 갚으라고 해야겠다. 순자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성을 바라봤어요. 아, 놀라셨죠?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여기 레스토랑 오픈 날 가게에서 뵀어요. 세입자분 어머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그제야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런 건물주의 제안에 놀랐지만 순자는 건물주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으신지. 세입자도 아니고 건물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가게 오픈 날 며느님과 아드님의 행동을 봤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진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네. 순자는 다시 그날이 떠올랐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희 형이 아드님과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의외의 이야기에 순자는 고개를 들어 건물주를 바라봤습니다. 진욱의 눈빛에는 진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멀리서 지켜보시는 걸 보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건물주는 순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라온건설 대표 이진욱. 건물주인 52세 진욱은 건설회사의 대표였어요.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준 것, 그 후 그들의 태도가 변한 것,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고 싶다는 것까지요. 말을 하는 동안 순자의 목소리가 가끔 떨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진욱이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차용증 같은 건 받으셨나요? 아니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을 쓰겠어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과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 내외를 건물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쫓아낸다는 말에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식이기에 마음이 아파왔죠.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진욱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진욱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명함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우선 민석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죠.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어쩜 너희는 연락 한 통이 없니? 전화했는데 엄마가 안 받았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전에 듣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장사는 잘 되고? 응, 손님 많아서 정신없어. 순자는 잘 됐다 싶었어요.
다행이네. 그럼 이제 슬슬 돈 갚아라. 무슨 소리야? 민석은 순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이제 돈 갚으라고. 장사 잘 된다며. 그거 엄마가 그냥 준 거잖아. 민석은 뻔뻔하게 태도를 바꿨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 갚겠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민석아. 뚝.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석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자는 건물주 진욱에게 연락을 했고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죠.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 앉아 순자는 긴장했어요. 차용증이 없으시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변호사 석진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 문자들을 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기요,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핸드폰을 받아든 석진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해서 꼭 갚을게. 이거면 희망이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어요. 석진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는 민석 씨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증거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대여금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있어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우리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정식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진의 설명을 들었어요. 은행 이체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7천만 원을 민석 씨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으시죠? 네,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이체 확인증도 준비해 주세요.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진의 말에 순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준비 서류를 갖춰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석진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한편 민석의 레스토랑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개업식 날 왔던 한 손님이 SNS에 올린 영상이 문제가 됐죠. 영상엔 수진이 소리 지르는 모습, 순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게장을 담는 모습, 그리고 냄새나는 노인네 이런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댓글에는 수진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저 식당 어디야? 절대 안 가. 저기 새로 생긴 라루체 아니야? 가볼까 했는데 안 되겠다. 며느리 대단하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해? 저런 인성으로 장사하는 곳에서 밥 먹고 싶지 않네. 댓글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영상 조회수도 급격히 올라갔어요. 하지만 민석과 수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 영상이 훗날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할 수 없이 문자로 대신했어요. 조만간 법원에서 서류 갈 거다.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어.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민석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엄마가 소송 걸었나 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무슨 소송? 놀란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7천만 원 반환 소송이겠지.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일단 우리도 변호사 알아보자. 민석과 수진은 변호사 이우석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석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용증은 안 쓰셨지만 이 문자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석이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꼭 갚을게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문자 메시지도 충분한 증거로 봅니다. 게다가 이체 내역까지 있으면 어머님 측에 유리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석의 말에 민석과 수진은 좌절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민석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뭘 어떻게 해? 어머님 찾아가 보자. 수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과 민석은 바로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민석의 손은 운전을 하는 내내 떨려왔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순자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왜 왔어? 문을 열며 나온 순자는 냉랭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죠. 엄마, 갑자기 이런 소송까지 하면 어떻게 해? 먼저 민석이 입을 열었고 옆에 있던 수진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분명 주실 땐 갚으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순자는 수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난 준다고 한 적은 없다. 민석이가 갚겠다고 했고, 엄마, 내가 도와달라고 했고 엄마가 준 거잖아. 민석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순자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참 뻔뻔하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돈 받아가고 나서 어떻게 했니? 연락도 안 받고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엄마, 그건.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개업식 날, 그날 생각 안 나? 내가 그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순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듣고 있던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어머님이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다 반찬들까지 가져오셨잖아요. 냄새나게. 수진의 말에 순자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니? 너희들 생각해서 새벽부터 만들었는데 반찬 좀 갖다 준 게 그렇게 잘못이야? 순자가 계속해서 서운함을 쏟아냈지만 수진은 지지 않았어요. 잘못이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스테이크 파는 레스토랑에서 그런 반찬 냄새 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떨어뜨렸니? 내가 손 놔버리는 거 다 봤다. 순간 수진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보는구나.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저는 정말 놓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석이 거들었어요. 그래, 엄마, 그건 오해야. 너도 똑같아. 다 봤으면서 아무 말도 없이 외면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민석과 수진은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듯 행동했죠. 끝까지 반성은 안 하는구나.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엄마. 민석이 소리쳤어요. 감정이 격해진 수진이 민석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가자. 두 사람은 그렇게 나갔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흥분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끝까지 지들이 잘했다고만 하는구나.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욱에게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순자는 소송 진행, 방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SNS에 올라온 며느님 영상 보셨나요? 순자는 진욱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이라뇨? 개업식 날 어떤 손님이 찍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 영상 하나로도 충분히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진욱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며느님의 행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건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드릴까요? 순자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순자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말은 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과 수진이 이제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순자와 민석, 수진이 마주쳤어요. 민석은 순자를 보자 고개를 돌렸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진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체 확인증과 문자 메시지입니다. 피고 민석 씨가 꼭 갚을게라고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석이 일어났지만 할 말이 많지 않았어요. 차용증은 없지만 가족 간의 증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직접 보낸 문자에 갚을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짧은 심리 끝에 판결이 내려졌어요.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라.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에게 또 한 장의 서류가 날아왔어요. 건물주 진욱이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SNS에 확산된 영상으로 인해 건물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게 뭐야? 이런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보던 수진도 소리를 질렀어요. 계약 해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민석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건물주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보내왔죠. 영상을 재생하자 수진이 소리를 지르고 순자는 바닥에서 게장을 주워 담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진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저랬어?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 부끄러워졌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수진은 온 세상에 자신의 모습이 퍼졌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죠. 하지만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계약이 해지되었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 날, 민석과 수진은 철거를 마친 텅 빈 가게를 찾았습니다. 수진은 처음 가게를 개업할 때가 떠올랐어요. 인테리어, 테이블, 소품 등 모두 자신이 하나하나 골랐던 것들이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폐업 한 달 후, 여보, 우리 어머님한테 가서 사과라도 드리자. 수진이 민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거야. 민석은 이미 순자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사죄드리고 싶어서.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날의 수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석도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무심했었는지 깨닫게 됐죠. 둘은 함께 순자를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순자는 냉랭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의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민석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도 힘들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영상 속 저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덤덤하게 듣고 있을 뿐이었죠.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지는 울먹거리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많이 반성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용서해줘. 순자는 진심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끄려고 이러는 거라면 다 소용없다. 돌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바라는 거 없어요. 엄마, 우리 진짜 뭐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거야. 민석과 수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지켜보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석과 수진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흐느꼈어요. 여러분이 순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새로운 식당에 취업했습니다. 수진도 낮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죠. 둘은 순자를 더욱 자주 찾아갔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민석과 수진은 깨달았죠. 모든 것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가족의 도움도 부모의 사랑도 모두 감사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